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방송했었던 이 파리칼시톨이라는 약, 이 약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논문 2편을 말씀드리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파리칼시톨이라는 약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떤 환자분들에게 쓰일 가능성이 있는 거냐면 췌장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간전이암이라든지 복막암이라든지 또는 약제 내성이 너무도 빨리 한 3개월에 벌써 약제 내성이 생겼다든지, 그 다음에 쓰는 약마다 너무도 빨리 내성이 생기는 분이 계시다면 사용해 볼 만한 에비던스가 있는 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파리칼시톨이라는 약이 어떻게 암 환자분들에게 암 치료제로 사용되게 되었는지, 그 원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중요한 논문 2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알고 나면은 조금 걱정하던 마음도 좀 줄어들고, 파리칼시톨 이렇게 사용하게 됐구나, 그럴 것 같아서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파리칼시톨이라는 약을 이야기하려면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성상세포, 별 모양 세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그거 잠깐 좀 요약하고 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어떤 암이, 그러니까 췌장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간암이라든지 간에 전이가 온 간전이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복막암, 복막전이암, 이런 암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 이 약제 내성이 잘 생긴다든지 아니면 항암 치료가 효과적으로 잘 안 듣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항암 치료가 안 듣는지 봤더니 이 성상세포라는 이 별 모양 세포들이 암세포 주변에 단단한 벽, 섬유화 조직, 마치 껍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약물이, 항암 약물이 효과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블록하더라. 그게 이제 성상세포가 하는 일인데, 이 성상세포 안에 비타민 D가 가서 작용을 하면은 이 성상세포의 활동성이 줄어들면서 암 주변에 이 섬유화 조직 만드는 거, 염증 조직 만드는 거, 이거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이 성상세포, 그 다음에 활성형 비타민 D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실은 이론보다는 실제로 쓰이는 이제 약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쓰이는 이 활성형 비타민 D가 파리칼시톨이라는 약이에요. 이 파리칼시톨은 이제 활성형 비타민 D의 한 가지 종류인데, 이 파리칼시톨이라는 약을 그러면 왜 암 환자분들에게 쓰게 되었나?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거는 제가 이제 논문을 찾다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2018년도에 이 논문 때문이에요. 어떤 논문 때문이냐면 케이스 리포트예요. 췌장암 환자, 그 다음에 복막전이가 있었던 환자의 케이스 리포트, 파리칼시톨과 젬시타빈, 이거를 같이 사용했을 때 완전 관해를 가져온 케이스 리포트가 발표되면서 이게 좀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케이스 리포트는 다른 케이스 리포트랑 조금 달라요. 원래 의사들이, 연구자들이 쓰는 케이스 리포트는요, 본인이 환자를 치료하다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있을 때, 너무나 좋은 반응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안 좋은 경과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게 케이스 리포트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 리포트는 굉장히 특이한 게, 그것을 쓴 의사 자신이 그 케이스 리포트의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쓴 케이스 리포트 의사가 미국의 내과 의사였고, 본인이 2016년도에 췌장암 복막전이를 진단받고, 췌장암 복막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항암을 하시는 선생님들 대부분 결과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하시는 그런 전이암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처음에는 이제 절망스러웠겠지만 본인이 의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어떤 보조 치료를 해서 효과적으로 항암제가 잘 들어가게 할까, 그거를 찾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분이 의사시니까 췌장암이 왜 항암제가 잘 안 듣는지 그거에 주목한 것 같아요. 이 췌장암은 왜 항암제가 잘 안 듣냐면, 췌장암 주변에 염증 덩어리, 섬유화 덩어리가 둘러싸면서 이게 혈관 형성도 못하게 하고 항암제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이 섬유화 조직 자체가 스스로 암세포의 연료, 먹이가 되어서
계속해서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혈관이 없는데도 혼자는 잘 살고 항암제는 안 듣게 하기 때문에 이 치료에 계속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주목하고 이 염증을 걷어줄 수 있는 것, 이 섬유화 조직을 걷어줄 수 있는 약이 무엇일까를 찾았고 그 연구에 합당한 또 논문을 찾았을 거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상의한 끝에 찾은 약이 파리카시톨이라는 약이었어요. 이 파리카시톨은 활성형 비타민 D고 이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 활성형 비타민 D인 파리카시톨하고 잼시타빈, 그 다음에 실은 이분은 한 가지 약을 더 썼어요. 자,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자가 포식을 억제하는 약까지도 같이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본인이 완전 관해가 왔기 때문에 2016년도 여름에 진단을 받고 이분이 케이스 리포트를 올린 거는 2018년도 4월이었고 그 이후에 다시 여름에 이제 이와 관련된 논문까지 올렸으니까요. 아마 이제 본인이 완전 관해로 이제 즐기고 있는 시간이 한 1년 정도가량 됐을 때 이 논문을 쓰셨던 것 같아요. 자기도 처음에 진단 받았을 때는 CA19-9가 11,575까지 올라가 있었던 상태고 지금 현재는 CA19-9가 15인 상태로 잘 유지하고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케이스 리포트를 올리니까 췌장암 전이암에서 사실 완전 관해가 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로 모두가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복막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관해가 왔기 때문에 이 케이스 리포트와 이분이 그 이후에 이것과 연계해서 보조치료에 관련해서 낸 논문까지 이게 많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자, 이 논문, 이 케이스 리포트를 제가 지금 소개를 한 거고, 자, 그러면 이 스테판 비젤슨이라는 이 의사 선생님이 파리카실톨이라는 약을 찾아낸 것, 이 파리카실톨을 쓸만하다라고 채택한 이유가 된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에요. 이거는 2014년도에 솔크 인스티튜트에서 낸 연구 논문지고요. 이 논문에서 췌장암에 걸린 이제 쥐를 만들어서 이제 연구한 논문 이거를 실었는데 이 연구자들이 활성형 비타민 D가 췌장암 주변에 섬유화 조직을 만드는 성상세포 이거의 활동성을 낮춘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한 논문을 낸 거예요. 이 논문이 정말 중요한 논문이고 이 논문 때문에 그 이후에 이 파리카시톨이라는 연구들이 더 이렇게 진행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떤 거를 이야기했냐면 췌장암에 걸린 쥐를 만들었고 이 쥐들에다가 잼시타빈 항암제만 사용했을 때와 잼시타빈과 플러스 활성형 비타민 D 여기서 사용한 약은 파리카시톨 말고도 카시포트리올이라는 또 활성형 비타민 D가 있어요. 이 연구자들은 이제 카시포트리올이라는 다른 활성형 비타민 D를 사용해서 이제 비교를 한 거죠. 잼시타빈만 사용했을 때와 활성형 비타민 D를 같이 사용했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중요한 결과를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는 뭐냐면은 잼시타빈만 사용했을 때보다 활성형 비타민 D를 같이 사용했을 때 암의 볼륨 이게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것, 이 그래프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 암의 볼륨이 줄어들게 만드는 거는 결국 잼시타빈이라는 항암제인데 이 항암제가 췌장 세포 내에 얼마나 잘 들어갔나 그것을 확인했더니 잼시타빈만 사용했을 때랑 잼시타빈과 비타민 D를 사용했을 때 2개를 비교해 봤더니 활성형 비타민 D를 사용했을 때 확연하게 4배까지도 췌장 내에 잼시타빈의 농도가 더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 다음 3번째는 비타민 D를 사용했을 때 또 어떤 다른 점을 보였냐면은 췌장 조직을 현미경으로 검사를 했더니 혈관 형성이 사진에서 보면 갈색으로 길쭉갈쭉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이제 혈관 형성인데 이게 혈관 형성한 거 이제 색깔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 혈관 형성이 더 많아진 거. 자, 그러니까 이런 혈관 형성이 많아지면서 잼시타빈이란 항암제도 더 많이 췌장 내부로 들어가게 된 거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째가 결국은 그래서 잼시타빈만 사용했을 때와 그 다음에 잼시타빈과 비타민 D를 같이 사용했을 때 비타민 D를 사용했던 쥐들이 생존율이 확연히 더 높은 것, 이제 57%까지 더 평균 생존율이 올라가는 거, 이거를 확인한 게 이 연구 논문의 주요 골자예요. 자, 이 연구 논문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이 파리칼시톨이라는 주사제도 췌장암을 비롯해서 암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주게 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2014년도에 나온 이 연구 논문이 자, 비타민 D를 췌장암에 걸린 쥐에 함께 사용했을 때 뭐랑 함께 사용했냐면 항암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 췌장 내에 항암제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고 젬시타빈 항암제가 더 많이 잔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암의 볼륨이 더 많이 줄어드는 걸 확인했고 암 내부에 혈관 형성이 더 많아져서 실제로 젬시타빈이란 항암제가 더 잘 들어가게 하는 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생존율이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 이후에 후속 연구들이 나오게 된 거다. 자, 그리고 이 논문이 있어서 그 2016년도에 그 의사 선생님이 이 파리칼시톨이라는 약을 자기도 실제 자기한테 사용할 단서를 가지고 물론 이 2014년 이후에 2015년, 2016년도에 파일럿 스터디라고 소규모 연구들은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약을 써도 안전하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긴 했지만 2016년도에 실제로 자기 스스로에게 쓰게 된 그 이유가 된 거는 이 2014년도 이 연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실제로 2018년도 여름에요. 이 췌장암 환자분들, 그 다음에 약에 내성이 많이 생기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에비던스, 증거에 근거해서 이런 보조 치료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 기반한 논문까지도 내기도 하셨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그런 증거에 기반해서 보조치료를 잘 선택해서 굉장히 운이 좋게 이 완전관해까지 왔기 때문에 본인만 그걸 누릴 수가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또 논문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파리칼시톨이란 약이 결국은 암 주변에 섬유화 조직을 많이 만들게 되는 그런 암들에 쓰였을 때 도움이 사실 되는 거고 그런 암의 대표적인 게 췌장암이고 간암일 수도 있는 거고 복막암일 수도 있습니다. 왜 복막암도 그 중에 하나냐면 복막에 전이가 된 암들 같은 경우는 혈관 형성이 거의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복막에 전이 있을 때는 항암제 거의 잘 안 들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혈관이 없는데 무슨 루트를 통해서 그 복막에 항암제가 전달이 되겠어요. 그게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제 내성이 오고 여러분들이 금세 쓸 수 있는 약들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이렇게 혈관 형성을 잘 안 하고 있는 이런 암들, 주변에 섬유화 조직을 막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큰 이런 암들의 이 파리칼시톨이라는 활성형 비타민 D가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좀 귀에 잘 들어오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때 에비던스에 근거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그 에비던스, 이 파리칼시톨이라는 이 치료제의 에비던스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에 내성이 잘 생기는 암, 췌장암 또는 간암, 복막암 이런 암들이 파리칼시톨의 치료 대상이 될 수 있는 암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케이스 리포트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처럼 우리한테도 완전관에 나오는 분들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